네, 안녕하세요. 예술가를 위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티스트 마인드핏 대표 윤솔입니다. 제가 1회차 강의 때는 시기별로 다룰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렸었어요. 청소년기, 성인기는 스트레스 요인들이랑 그런 것들이 다를 거다. 그래서 오늘은 예술가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좋을지 얘기를 해볼 거고,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굉장히 많아요, 방법은. 근데 나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 나에게 핏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예술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직면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고, 이 표현하는 결과물을 심지어 대중이나 아니면 뭐 교수님, 그쵸? 뭐 입시 시장에는 교수님이겠죠? 이게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계속 이 패턴으로 돌다 보면 감정의 무게에 좀 짓눌리게 돼요. 되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긍정적인 감정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긍정을 느끼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이 패턴을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술가에게 스트레스가 많은 원인들을 먼저 보면 불확실한 성취 구조예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우리가 평가되고, 그리고 성과나 평가 기준이 모호해지죠. 기준이 모호하다. 네. 그래서 결과가 노력과 비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작품과 자아의 동일시. 내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작품의 결과가 곧 나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적인 실패가, 예술하는 나의 실패가 개인적인 나로 실패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성과 생계부담. 우리나라에서 예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외국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수입이 예측이 불가능해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창작하고 뭔가 이렇게 뿜어져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지속적인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크죠. 그리고 비교와 평가 중심의 환경. 타인의 시선과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는 구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결과를 보면 뭐 지속적인 불안과 완벽주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감각이 불안을 키우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경향으로 이어져요. 플러스 강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말했던 작품을 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냥 나가 아니라 예술하는 내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내가 정말 나를 비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작은 오류나 피드백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비교랑 자기 비하 패턴. 다른 예술가의 성취를 보면 나를 부족하다는 생각이 빠지고, SNS, 경영, 콩쿨, 외부 성과를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통제 상실의 불안.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거든요. 입시나 공연이. 그게 무대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제 이때는 신체가 긴장되거나 수면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몸적으로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정의존, 정체성 혼란. 인정에 계속 취해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도 나무를 보여드렸는데 나라고 했을 때 가지 중에 하나인데 나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만 계속 칭찬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공허해져요. 그리고 내가 누구지? 이런 고민을 더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심리적인 상태 체크리스트는 한번 유튜브 지금 잠깐 멈춰서 한번 확인을 해서 6개 이상이다 하면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 내가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건 너무 사실은 흔히 아는 거긴 하겠지만 근육 이완도 풀어야 되고요. 호흡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산책, 햇빛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고립이나 좀 나의 연민이나 이런 게 부정적으로 빠지다 보면 되게 밝은 데 가기 싫어지고 막 뭔가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는데 무조건 햇빛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쉼도 연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술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제가 활동지로 설명드리는 게 더 간편하고 편하실 것 같아요. 이건 인지를 재구성하는 이론인데 ABCD EF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예시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사건이 있죠? 어떤 오디션에 떨어졌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신념으로 발생이 되고, 내가 재능이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나만 부족해. 그리고 이 결과가 뭐 심리적인 인지나 정서적인 심리적인 거로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명확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부터 재해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탈락은 나의 재능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이번 오디션의 기준과 맞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가고, 결과는 통제할 수 없지만 준비할 경험은 내 것이야. 새로운 긍정의 신념을 만드는 거예요. 내 성장 속도는 남과 다를 수 있어. 근데 이런 긍정적인 새로운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회 없고 충만한 하루. 이게 없다면 사실은 정말 후회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후회가 많아요. 후회가 많은데 결과가 잘 나왔어. 그래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받을 자격이 될까? 내가 이렇게 붙어도 될까? 이게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이 기준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이 삶이에요. 후회 없는 삶. 그러면 새로운 결과가 나타나겠죠. 다시 도전하는 동기 형성. 이 활동지를 제가 유튜브 댓글이나 저희 인스타그램 댓글이 싫으시다면 인스타그램 DM으로 요청을 주시면 제가 이거를 따로 보내드릴게요. 이미지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나의 스트레스 상황을 넣어서 한번 재해석하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해야 되고 조절하고 회복하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만드셔야 되고, 혼자가 어렵다면 저희 아티스트 마인드 핏에서도 인스타그램 보시면 이런 강의들을 많이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같은 안전한 환경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DM으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